유승민 후보님 이제 좀 정책 검증을 좀 같이 해보십시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국방위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자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이 500원짜리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자식을 500원짜리요. 네네. 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못 들어보셨어요? 예. 아이들 그 세탁기 예. 써야 되고 예, 탈수기 예. 써야 되니까 예, 예, 예. 500원짜리를 예, 무슨 말씀인지 성금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나라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나라 사랑 카드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예. 부모 체크카드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군대를 그 부모님 돈 털어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네. 우리 병사들 네. 이 급여 부분은 그거는 지금 뭐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르긴 합니다만 20만 원 내외인데 그럼 병장 기준이죠. 이 수준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이게 꼭 뭐 노동의 대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저임금의 한 50% 정도로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탁기나 또 군에서 무슨 이렇게 PC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아니 더 질문 잠깐만 있어요? 조금만 더 제가 예. 근데 그 후보님은 그 병사들의 월급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당연히 네네. 있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렇게 15%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예.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더라고요. 저는 보수에서 맨날 안보 제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무기 사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1조 원씩이나 지금 무기 사업비 지금 돼 있고 그게 방산비리에 온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 문제에 대해서 병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이런 처지로 방치를 했는가 저는 그것이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점은 보수 정권에 들어와서도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병사들의 월급은 계속 인상이 되어 왔는데 아마 그 인상 폭이 우리 심 후보님 기대하시는데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저죠, 압니다. 최저. 압니다. 그거는 뭐 그 제가 한 가지만 더.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뭐 저는 어느 정부를 따지는 게 아니 아니고요. 그건 박근혜 예. 정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예. 말씀드리면 부모 입장에서 참 납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뭐 쥐레 밟아서 사고 나고 또 총 다루다가 사고 나고 이렇게 다친 병사들이 바깥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6개월밖에 보전을 못 받더라고요. 예. 평생을 자기 돈으로 가족들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군대에 예. 갔으면은 거기서 다치면 국가가 책임져 줘야지.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6개월을 2년까지는 늘려놨는데 이거 갖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015년에 8월 4일 날 목발 그 목함 지뢰 사건 났을 때 우리 하재헌 하사하고 김정은 하사 그분들 다쳤을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박근혜 그런데- 아니, 대통령이 그런- 가가지고 예. 뭐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아니, 나중에 그런-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아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많은 규정들도 바꾸고 예산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심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우리 자, 한 가지만 또 예. 좀 정책 공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도대체 앞으로 안보가 어떻게 되고 국방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공방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2022년이 되면은 21세 기준 인구가 지금 36만에서 25만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 후보님은 이에 대한 대책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고 군복무 단축이나 또는 군대 감축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은 군대를 징집할 우리 청년들이 없는데 그러면은 군 복무 기간을 늘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대책이 늘린다는 뭡니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니, 현행 대책이- 21개월에서 유지를 하고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군병력인데 그 군 복무기한을 단축시킨다는 근데 공약, 저는-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주무부는 그렇게 반대하시는 방위력 개선비를 더 쓰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수 정권이 왜 방위력 개선비를 더 쓰자 그러냐. 방산비리 그거 당연히 잡아야죠. 그렇지만 방산비리가 있다고 해서 정의당과 같이 방위력 개선비 자체를 문제 삼고 무기도입 예산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그거는 저는 국방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약은 저는 국가를 튼튼하게 지킬 수 없는 공약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사들 월급 올리는 거, 또 치료 부상당한 치료하는 거, 또 심지어 저는 군 의무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에 대해서 뭐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유 후보님이 토론에 능하시다 보니까 자꾸만 논점 이탈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은 100% 징집을 해야 됩니다. 100%요? 지금도 군대에 이른바 관심병사가 8만 명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군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 다 징집해서 그 군대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미 무기는 무기대로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 절벽에 따른 그런 거기에 걸맞는 군체제 개혁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병력은 줄여나가고 네. 방위력은 개선하고 첨단화해야 되는데 그걸 예전까지 잘 못했습니다. 병력 그렇지 줄인다는 않습니까? 얘기는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병력은 저절로 줄죠. 관심병사 제외하고 인구가 주니까 저절로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사관을 더 많이 하고 병사들은 저절로 주니까요. 그래서 방위력 개선을 그렇게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중에 지적하고 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대한민국이 국방 예산이 적어서 우리 군대가 이 상태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6위권입니다, 우리나라. 그다음에 북한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우리 유 후보님?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국방비를 올리면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국방비보다도 지금 군 재래식 군대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자율진흥형 군대로 강군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 병사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왜 신성한지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방개혁의 첫 번째라고 봐요. 안보제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안보를 정치만 이용하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는 안보예요, 보수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정의당에서 자꾸 무기 도입하는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까지 40조 원 국방비 쓰면서 뭐 했냐. 방산비리 다 옳은 지적인데요. 40조 원을 완전 백화점식으로 육해공군 해병대가 전부 다 그냥 찢어 발겨가지고 골고루 나눠 쓰는 바람에 우리 군이 더 약해졌습니다. 그런 걸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을 해야지. 액수만 올린다고 무슨 안보 규제가 됩니까? 제 국방 공약을 전혀 안 읽어보고 하시는 제가 열심히 말씀이세요. 읽었습니다. 아니요, 그걸 보면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군을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제가 제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안보 제일주의를 이야기하는 보수에서 그 누구도 우리 병사들의 임금 문제라든지 치료 문제라든지 또는 또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제기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많이 이야기해왔고요.